황금알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11일 오후 지금은 5시가 다 돼가는 시점입니다. 지금 경북 청도 반시 농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경북 청도 지역에 반시는 씨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경북 청도에 반시가 씨가 없고 또 밀양 청도가 있습니다. 밀양 청도면, 밀양 청도면이 가면 거기도 청도 반시가 씨가 없기 때문에 씨가 없는 지역에 재배되는 반시, 이거 홍시를 해놓으면 가을에 9월 10월 이때 안이 그 선홍빛으로 붉은색으로 되면서 안이 훤히 보입니다. 그런데 씨가 있으면 끈게 보이고 씨가 있으면 먹기가 불편하니까 식감이 또 씹다가 우리 요즘 나이 많으신 분들 임플란트가 다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특징이 씨가 없는 홍시, 반시가 특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이 청도 반시가 오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씨가 없는 지역에만 이거는 특정적으로 심습니다. 그런다고 이 감이 씨가 없느냐? 이 지역을 벗어나면 끝단 부위로 여기서 경북 청도에서 밀양 쪽으로 가면 또 씨가 덜니다. 그래서 씨가 드는 쪽에는 공판장이나 그 상품의 값어치가 떨어진다고 재배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북 청도 지역에서 재배되는 이런 특산품이다. 그래서 이 감이 이제 씨가 없는 감, 그래서 또 꽃감 종류가 씨가 없는 종류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하만 파수 지역에 가면, 아주 위쪽 지역에 가면 좀 산 위쪽으로 가면 거기서 씨가 안 들기 때문에 꽃감 재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씨가 없는 그 특성을 가지고 재배되는데 이 감들이 보면 낙과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여기 아직까지 가지치기를 안 했는데 이런 여름 가지를 하나를 보면 잎을 따버리고 보면 요런 가지가 보면 낙과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낙과 헌집과 가위를 딴 자국은 다릅니다. 낙과를 많이 하는 거고 보면 이런 가지 하나가 우리가 지금 가을에 수확때 이렇게 좀 절단해서 딴 겁니다. 그래서 이 가지를 절단해서 수확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 가지에 가을에 딸 때 끝눈이 굵다는 거죠. 끝눈이 굵다는 말은 여기에 봄에 연면 시비량이 약하고 추비량이 많은 가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은 가을에 좀 꼭지 떨림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잎을 보면 이 감이 상당히 잎이 큽니다. 이래 지금 마른 상태도 잎이 종방향으로 큰 게 아니고 횡으로 크기 때문에 추비량이 좀 많지 않았느냐, 그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가 이런 작물을 재배할 때는 시비량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는 청도 반시 이 떫감 종류들은 뿌리를 보면 뿌리를 한번 보면 잠깐만 보겠습니다. 요렇게 나무 뿌리를 보면 고염으로 접을 했기 때문에 이 확연히 딱 선이 거지가 표현합니다. 요런 선이 잘라난 흔적이 나옵니다. 이렇게 박피한 것처럼 선이 딱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껍질이 딱딱합니다. 껍질이 딱딱하다. 나무 껍질, 나무 뿌리 껍질 요것도 좀 딱딱해요. 그래서 고염은 또 이래 특징이 보면 여기서 가지가 잘 돋아납니다. 이 뿌리 쪽에서 가지가 또 뿌리가 여기 매끈하게 잘 되고, 그리고 이게 장점도 많지만은 이 고염 뿌리가 단점도 많습니다.
단점은 습해에 약하다. 이렇게 선이 딱 그어진다 바닥. 그래서 이런 고염 뿌리는 평근성이고, 그래서 가원에 보면 이렇게 나무 돋아난 흔적이 많습니다. 요런 자리 뿌리가 표면으로 가면서 분주모 형태가 되는 형태가 많다. 고염이 요런 형태. 고염 나무의 특징이 이런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봄 시기에 이제 오늘은 날이 좀 풀려서 제가 외투를 벗었는데, 이제는 봄으로 시작돼서 이런 가지치기 겨울 전정도 하고, 그리고 또 퇴비도 주고 이런 비료도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일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감 딸 때 가지를 거의 다 잘라버리고 겨울 전정은 안 할 정도로 거의 해둔 것 같습니다. 겨울 전정은 감 딸 때 뭐 도장지도 잘라버리고 뭐 따면서 잘라버리고, 그래서 겨울 전정을 거의 안 해도 되는 정도의 형태로 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나무가 거의 조피 작업을 해서 나무가 피부가 맑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조피 작업을 한 나무들은 우리가 그 청태가 안 끼어 있는데, 이 나무도 역시 인산이 많을 때는 또 청태가 끼입니다. 요 밭하고 아랫밭하고는 나무가 달라요. 아래쪽엔 시커멓게 청태가 조피 작업을 안 해서 청태가 끼어 있고, 물로 이렇게 고압으로 청태를 그 껍질을 깠는데, 껍질을 까면 이제 벌레라든지 흰색에 싫어하는 벌레들은 나무의 꼭지나방이라든지 뭐 이런 충들이 좀 가해하는 게 좀 줄어듭니다.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우리가 이제 봄이 돼서 이제 목면 시비와 이제 그 순이 나기 한 20일 전 정도에 우리가 그 비료 시비하는 거. 그러면 지금쯤에 우리는 토양 분석을 해서 올해 우리가 그 반씨가 밥은 어떻게 줘야 되고 반찬은 어떻게 줘야 되느냐, 이렇게 나눠야겠죠. 식물의 밥은 질소, 토양 분석 결과에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이런 pH가 맞다면, 정량으로 다 있다면 우리는 요소만 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대다수는 우리나라에 인산이 많아서 가리가 많아서 칼슘이 많아서 마그네슘 많아서 이런 많은 농장들이 많습니다. 많지 않다면 우리가 복합 비료를 사종 복비를 쓰면 좋습니다. 그러나 과다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다되어 있는 그 비료를 제외하고 부족한 비료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토양 분석에 질산태 질소 분이 없습니다. 식물의 밥이 분석표가 없다는 거죠.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질소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밥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처방전을 받아보고 어떻게 이렇게 뭘 하고 있는데,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명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술센터 토양 시방서에 보면 그 추천 비료에 보면 인산가리가 많아도 좋으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질소는 그거보다 더 턱없이 부족한데도 거기에서는 추천량이 아주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봄에 이 가원에 우리가 토양 분석을 한다면 비료 퇴비 주는 자리에 위에 거버지기만 끄면 한 15cm만 뜨면 됩니다. 위에 흙을 파내고 떠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겨울에는 이게 땅이 건조되면서 땅 속에 있는 비료가 위로 올라옵니다. 위에 부분 하면 된다는 거죠. 이것만큼 파내고 하면 우리가 그 밑에 있는 거는 우리가 우리 밭에 있는 잔량 비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또 과일나무 비료 안 주는 자리에 떠서 해서도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봄순이 나기 20일 전 정도에 우리가 비료를 주면 좋다. 첫째는 질소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고 인산가리 칼슘이 부족할 때는 줘라.
그리고 퇴비는 언제 주는 게 좋냐? 꼭 퇴비를 줘야 된다면 겨울에 일찍 줘서 좀 비를 맞춰서 염분을 좀 씻어내는 게 더 좋다. 그래야만이 우리 작물을 키울 때 장애가 없습니다. 여기 나뭇가지에서는 이파리가 보면 말라있는 이파리, 요거 세 번째 잎인데 여기 온방에 꺼져 있다는 거죠. 그 말은 가리가 많아서 여백을 맺을 때 요 가해가 테두리가 여백에서 가리 성분, 인산가리 성분이 탔다는 거죠. 여백을 맺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오그러지는데 이 오그러진 잎이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잎이 이렇게 오그러집니다. 감히 이파리 오그로당해진다는 거죠. 쫙 펴 있어야 되는데 그 오그러진 주 원인은 봄에 우리가 사용했던 퇴비나 복합비례 가리 성분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비할 때는 그렇게 우리가 토양 시방터라든지 처방 추천 비료를 우리가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내 밭에 부족한 거를 주로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봄순이 나기 전에 우리가 목면 시비 그러면 이 가지에 눈의 영양을 더 보충해주면 몸 전체에 몸뚱이까지 목면 시비를 해준다. 그러면 물 500에 골드 그린이나 골드 칼라를 500에 2리터에 설탕 5kg를 2 내지 3회 정도 해주면 좋다는 거죠. 봄순이 나기 20일 전부터 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봄순이 나서는 골드 그린 2번에 골드 칼라 1번 이렇게 3번을 로테이션을 사용하면 좋다. 그래서 물 500에 1.5리터에 설탕 3kg가 좋습니다. 그리고 꽃이 만개했을 때는 어느 과수든지 거의 대다수는 연면 시비를 꼭 해줘라. 설탕을 넣어서 그래야만이 병이 적습니다. 그래서 잎 테두리에 물방울을 송송송송 맺으면 그거는 비료가 부족해서 배가 고파서 눈물을 흘리는 거다. 그럴 경우에는 연면 시비해서 살을 찌워주면 잎을 살을 찌워주면 이런 잎들이 봄에 태어난 잎들이 잎 테두리에 물방울이 송송송송 아침에 맺어 있습니다. 그 물방울은 배가 고파서 눈물 흘리는 거다. 그 여백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 뿌리에서 긴 뿌리가 질소분을 녹여 먹고 거기서 지상부로 가져와서 잎에 저장 공간이 없으니까 뱉어냈다. 그 저장 공간은 낮에 먹었던 질소분, 수분은 증발하고 질소분을 광합성을 해서 탄수화물을 만들어야 된다. 설탕물. 탄수화물 농도만큼 저녁에 기공을 닫고 뿌려서 양수분을 입속에 저장을 해서 두꺼워질 수 있는데 입속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뱉어버립니다. 그럼 뱉어버리면 그 영양소는 뿌리에서 가져온 영양소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들었습니다. 그 영양소는 잎으로 흘러나오면 모든 병을 많이 일으킨다. 잿빛 곰팡이 뭐 이런 시드름병 뭐 이런 고추 역병 감자 뭐 이런 병들이 줄줄이 일어납니다. 그 자연계의 식물들이 흘린 여백 속에 아미노산 단백질은 자기 옆에 있는 풀에 떨어지면 풀도 병이 일어나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공격의 목적이 되기도 하고 자기가 뿌리에 먹을 양을 여기서 조절한다고도 또 볼 수도 있는 그런 경우다 있는 거죠. 그래서 동물이나 곤충보다도 식물이 먼저 전쟁을 했다. 우리는 동물을 인간으로서 이런 서로서로 식물한테 배워가 종족도 죽이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식물과 동물은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광합성을 한다는 것도 유사한 면이고 그래서 초기 연면 시비는 잎을 키우고 잎을 두껍게 만들어서 뿌리 발달을 많이 시켜야 돼요. 그래 봄에 연면 시비를 많이 해야만이 여름에 도장지가 적게 납니다. 그럼 봄에 연면 시비 적게 하면 이 가지에서 영양이 내려갈 때 이 껍질 밑에 행성층을 만든다. 껍질 밑에 목질부와 사이에 행성층을 만들어서 오래 자랄 뿌리에서 오는 영양관을 내려가면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잎에서 영양을 많이 내려줘야만이 뿌리에서 봄순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도장지가 적게 발생합니다. 그래 낙과도 적다.
그렇게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탕은 7월 15일까지는 3kg를 충분히 쓰는 게 좋다. 그리고 7월 15일 이후에는 과일이 좀 커 있기 때문에 설탕을 뭐 1kg대 500g대를 낮추는 게 좋다. 그렇게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5일 이후에는 또 칼라만 쓰고, 그래 봄순이 나서 볼 때는 그린 두분의 칼라 한번 쓰는 게 좋다. 경북 청도 지역에서 반시 가원에서 올해 그 우리 농작업과 준비해야 될 사항, 그리고 연면 시비, 황금언농법에 대한 행력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렸습니다. 올해 우리 과수 농작의 봄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다들 풍성하길 기원하면서 올해도 대풍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